재건축 재개발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앞서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떨어질 때. 네. 지금은 아직 많이 안 떨어졌는데 지금 분위기가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. 이제 떨어진 지 한 6개월 됐잖아요. 집주인들 마음도 이러다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지치지. 네. 그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. 네. 그러면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나 압구정이든 목동도 괜찮고요. 1기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이렇게 나중에 뭐 상계주공도 괜찮고. 조금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서 끝내야 되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 집을 어쨌든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으로 보면 이제 서둘다 말전을 말씀도 하셨으니까 언제쯤을 생각하는 게 좋을지, 그 다음에 또 기존 주택을 사는 방법도 있고, 그죠? 네. 여러 가지 청약하는 방법도 있고, 그죠? 네네. 그런 시기와 전략만 마무리해주세요. 이게 뭐 저는 필요한 사람이냐, 당장 필요하냐, 아니면 한 뭐 1년이든 3년이든 네. 기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6개월 안에, 1년 안에 꼭 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. 제가 앞서서 뭐 바닥의 시그널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뭐 고점 대비 30% 정도 조정이 되고 규제 지역 정도 풀리고 대출 규제 풀렸다면 들어갔다가 분명한 사실은요. 우리가 지금 L자로 가느냐 V자로 가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. L자든 V자든 공통점이 있잖아요. 바닥은 찍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L자도 바닥으로 가고 V자도 바닥으로 가는데 L자는 바닥 찍고 좀 옆으로 좀 반등을 좀 하다가 이렇게 오래 가는 거고요. V자는 좀 빠르게 올라가는데 지금 1년 안에 저는 V자 얘기는 전고점을 뛰어넘는다는 얘기거든요. 1년 안에 전고점 넘기는 어렵죠. 어렵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다라고 본다면 필요한 분들이라면 뭐 고점 대비 30% 정도 조정이 됐다면 설사 더 떨어지더라도 10% 정도는 반납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거고요.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를 노려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돈이 아예 없어. 한 5천만 원 정도? 뭐 몇 년 모으면 1억까지 모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사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좀 역부족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하고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 인천 계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본 청약을 좀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사실 경쟁률도 좀 낮고요. 그렇죠. 지금 분위기가 L자로 1년, 2년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. 그러면 뭐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역들은 마이너스 나오더라고요. 그렇다면 그런 3기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, 서울 아니라면 택지지구를 위주로 해서 그 분양권이나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미분양이나 이런 거 좀 노려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여력은 좀 돼. 돈은 좀 있어. 근데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도 있고요. 아니면 집은 있는데 여유 자금이 한 10억 있어. 5억 이상?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요. 저는, 물론 뭐 경매를 하셔도 되는데, 사실 경매든 청약이든 일반 금매든 방법론적인 문제지, 뭐 대상의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앞서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떨어질 때. 지금은 아직 많이 안 떨어졌는데, 지금 분위기가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. 이제 떨어진 지 한 6개월 됐잖아요. 집주인들 마음도 이러다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지치지. 네. 그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나 압구정이든 목동도 괜찮고요. 1기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이렇게 나중에 뭐 상계주공도 괜찮고 이런 아파트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많이 떨어지고 혹시라도 양도세 면제, 5년간 면제 이런 거 나올 때는 저는 용기를 내가지고 살 때 사더라도 이왕이면은 이렇게 미래 가치가 있고 예제 가치가 있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들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도 좋은데 지금이 아니고요. 그럴 때가 됐을 때는 저는 그냥 내가 사는 동네가 좋으니까 뭐 제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지역들 있잖아요. 나 우리 동네가 좋아. 나 우리 동네 벗어나는 거 싫어. 그럼 우리 동네 전세 살면 되니까요. 투자는 그럴 때에는 좀 더 서울의 좋은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양도세 면제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극강의 바닥 시그널을 얘기하셨는데 양도세는 사실 파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앞으로 몇 년간은 5년간 양도세가 안 나오니까요. 중간에 당신이 팔아도 세금 안 내도 돼 이거라는 거고. 그렇죠. 5년간 양도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책이 나왔어요. 네네. 2023년에. 그러면 2028년까지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. 양도세가. 그 중간에 파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팔아도 없고요. 나중에 팔아도 5년은
그냥 없던 기간이 되는 거예요. 아. 5년의 이익은 예, 국가가 예. 아니라 내가 100%를 가져가는 거고요. 비과세네 그러니까. 비과세죠. 예, 비과세고 예, 2028년부터 예.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주택수도 빠져요.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어주거든요. 이게 파란색 도장을 딱 암행어사 마패처럼 딱 찍어줘요. 그거 있으면 5년 동안은 패스. 예. 5년 지나도 뭐 중과세, 뭐 설사 집값이 올라서 뭐 우리 양도세 중과세 나오잖아요. 네. 그 도장이 있으면 주택수도 빠져버려요.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나오면 저는 아예 그냥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떨어지는 추세다. 예. 그래서 최근에 뭐 호가도 약간 오른다라고 하고 약간 좀 하락폭도 둔화가 되는데 너무 흥분하지는 말자. 조금 더 지켜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. 작년 말에도 이제 올해 시장 전망하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오늘은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뭐 여러 정책 변화들이 있고요. 네. 가격도 움직이기 때문에 또 체크를 했습니다. 또 이제 중요한 뭐 변곡점이 있거나 네. 하실 말씀이 하시라도 있으시면 나오시고 최소한 우리가 분기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가면서 그렇죠. 네네. 부동산이 중요하니까. 예. 맞습니다. 오늘 경제 토크 김인만 소장님 함께했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